나는 무서워서 돌아볼 수 없었지만 그 호흡 소리만은 들을 수 있었어. 그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그것은 가만히 숨만 쉬어야 될 뿐이었어. 잠시 경직된 상태가 이어지고 이번에는 우리들이 있는 운도 주변에서 뭔가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코지한테도 이 소리가 들린 건지 갑자기 내 팔을 덥석 잡았고 그 소리는 온도 주변을 빙빙 돌며 이런 소름 끼치는 괴물이 낼 법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 나에게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천천히 온도 주변을 배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 코지의 팔에서 심장 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심장이 크게 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나오키까지는 확인할 여유가 없었지만 굳어있던 것 같았어. 모두 미동도 하지 않았고 나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 부탁이니까 제발 사라져줘라.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빌고 또 빌었어.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자 온도 안은 어두컴컴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 그리고 아까까지 들리던 호흡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어. 어딘가로 가버린 건지 아니면 아직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는 건지 제대로 판단이 서질 않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깊은 어둠이 또 다른 공포를 불러오게 되었지. 눈을 떠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 나오키, 거기 있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코지는 계속해서 내 팔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나는 나오키가 심히 걱정됐어. 나오키는 분명 뭔가를 본 게 확실했지. 코지가 잡고 있는 팔을 왼손으로 잡고 나오키가 있던 곳으로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어. 되도록 아무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그리고 코지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말이야. 어두운 데다 의사소통도 못하는 상황이라 누가 패닉이라도 빠져 소리라도 지르면 끝장이라고 생각했거든. 도대체 나오키가 어디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왼손으로 코지의 팔을 잡은 채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좌우를 천천히 저으며 나아갔어. 그러자 마침내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 촉감으로 봐선 벽 같았어. 분명 나오키가 있던 방향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오키가 없다는 사실에 조급해지기 시작했지. 나오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한마디를 몇 번이나 꾹 참았는지 몰라. 막막한 마음에 제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코지의 팔을 강하게 쥐었어. 그러자 이번엔 코지가 내 팔을 쥐더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지. 코지는 벽 쪽까지 걸어갔고 꾹 쥐고 있던 내 팔을 벽으로 옮겼어. 그리고 그대로 천천히 벽을 따라 이동하면서 구석에 도달하면 방향을 바꾸고 또 벽을 따라 걷는 식으로 나아갔지. 그렇게 나아가던 중 갑자기 앞을 걷던 코지가 멈춰섰어. 그리고 내 팔을 잡아당기더니 뭔가 따뜻한 걸 만지게 하는 거야. 내 팔에 닿은 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의 감촉이었어. 드디어 나오키를 발견하게 된 거지.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나오키가 맞나? 하는 의문이 피어올랐어. 잘 생각해보니 코지 또한 마찬가지였지. 계속 가까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내 팔을 잡고 있는 게 정말 코지가 맞는 건가?
어둠 때문에 모든 걸 다 의심하게 돼버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자 코지는 또 내 팔을 쥐더니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 나는 천천히 따라갔고, 그러자 아주 조금이지만 시야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갈라진 벽 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달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 그리고 코지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려 하는구나. 자연스레 생각하게 되었지.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있긴 했지만 패닉에 빠져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야. 아무튼 그때 나는 그 빛을 보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느낌을 받았고, 코지가 그렇게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지. 나 그때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어. 뭔가 질질 끄는 소리는 듣긴 했는데 그래도 그 덕에 너희들보다는 여유로웠던 걸지도 모르겠다. 한참 뒤에 코지가 나에게 해준 말이었어. 친구지만 정말 대단한 녀석이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지. 빛 아래로 가자 코지의 반대편 손에는 나오키의 팔이 잡혀있는 게 보였어. 달빛에 비추어진 나오키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 뭔가를 봤다는 건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 밤은 낮과 다르게 매우 조용했고 멀리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 우리들은 잠시 동안 그곳에 가만히 있었고 부끄럽지만 셋이서 서로의 손을 잡은 모양새로 핑 둘러 앉았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양새가 가장 안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설령 희미한 빛이라도 상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 얼마 동안 그렇게 있자 드디어 예상하던 일이 일어났어. 코지가 몸을 베베꼬기 시작한 거야. 생리 현상이니 절대로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코지 녀석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스님께 받은 천 주머니를 꺼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들에게서 조금 떨어졌어. 그리고 잠시 후 정막 속에서 또르르 또르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 고요한 정막 속에 너무나도 청명하게 들리는 익숙한 소리에 약간 김이 샜는지 자연스레 나도 나오키도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게 되었지.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 나오키군. 우리는 순식간에 모두 긴장 상태가 되었지. 잠시 후 또 들려왔어. 나오키군. 그 소리는 바로 문 바깥쪽에서 들려왔고 우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지. 목소리의 주인은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사랑스러운 미사키짱의 목소리였어. 나오키군, 주먹밥 만들어 왔어. 마치 우리의 상황을 살피듯 조금 텀을 두고 말을 걸어왔어. 감정이 전혀 없는 기계가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순간 나오키의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 나오키군. 그렇게 잠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지고 갑자기 물밀듯이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기 시작했어. 나오키군, 주먹밥 만들어 왔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나오키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게 너무 무서웠어. 분명 내가 좋아하는 미사키짱의 목소리인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무서웠지. 스님이 온도회에는 아무도 안 온다고 그러셨는데 이 감정 없는 기계 같은 말투. 문 밖에 있는 건 절대 미사키짱이 아니었어. 어느새 코지는 우리 옆으로 와 나와 나오키의 팔을 붙잡았지. 그렇게 우리 셋은 온도우 문 쪽을 응시한 채 꼼짝하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어.
그러는 동안에도 그 목소리는 계속 반복됐고, 어서 오세요. 나오키군. 주먹밥 만들어 왔어. 그리고 드디어 문이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지. 문 너머에 있는 것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 나는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할지 머리를 굴렸고, 그러다 아까 스님이 본당에 있을 거라 말했던 게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 하지만 문제는 본당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였어. 그러다 이윽고 그것은 문에 몸을 강하게 부딪혔는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그대로 조금씩 온도 벽을 따라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 뭘 하려는 거지? 그 행동을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것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 우리가 있는 벽 쪽에는 약간의 틈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 거기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거였어. 만약에 틈에서 안쪽이 보인다면, 안에서 그것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둘을 데리고 서둘러 창고 중앙으로 이동했지. 우리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심혈을 기울여 움직였어. 움직이는 동안에도 공포로 이가 딱딱하고 떨리기 시작해 손가락을 있는 힘껏 깨물 정도로 패닉에 가까운 상태였지. 그리고 나는 틈이 있는 장소에 다다른 그것을 결국 보게 되었어. 아니, 정확히 말해 달빛 아래 비추어진 그것의 얼굴이 보였달까? 그것은 새까만 얼굴에 가늘고 긴 흰자에만 묘하게 떠 있었고, 몸을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는 얼굴을 벽에 박고 있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지. 그것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벽 틈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기세로 벽에 머리를 박는 모습이 보였지. 몸을 뒤로 젖히느라 잠시 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흰자위를 잔뜩 드러내고 있는 기이한 모습에 나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워서 전신이 발발 떨리고 있었지. 계속해서 머리를 박으면서 담담히 나오키를 부르는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존재였어. 다행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지 틈이 있는 곳에서 잠시 동안 머리를 박은 뒤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지. 솔직히 얼마나 거기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상상과 현실이 구별이 되지 않는 패닉에 빠져있는 상태였어.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것이 완전히 떠나고 커다란 충격에 셋 다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대. 코지는 경계하고 있었고, 나오키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었고,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하고 있었고, 그중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코지였어. 나를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팔을 잡았을 때 내 몸이 완전히 경직되어 있어 순간 죽은 줄 알았대. 사후 경직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나오키는 공포로 인해 이를 너무 세게 물고 있어 잇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코지마는 역시 그것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였지. 그것은 온도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마치 까마귀처럼 까악거리는 기괴한 소리를 냈고, 그나마 제정신이었던 코지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두 번에 걸친 내습으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는 일은 없었어. 하지만 곤두세워져 있는 신경과는 달리 몸이 받쳐주질 못했는지 나오키는 두려움에 소변을 지르고 있었고, 그 당시 코지와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지. 그렇게 밤이 길다고 생각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지금도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나고 그 기억들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정도야. 어느덧 온도 틈에서 빛이 새어들어와 해가 뜬 건 알았지만 우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거기 앉아 있었어. 여기서 나가서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 본격적으로 태양빛이 안으로 들어왔을 쯤 멀리서 온도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 소리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뜨였지. 발소리가 바로 근처까지 오더니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고 끼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어. 그리고 열린 문 앞에 서 있던 건 스님이셨어. 스님은 우리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울컥하셨지. 잘 참아주었어요. 그때 본 스님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정말로 상냥하고 따스한 눈빛이었지. 나는 다 끝났다는 생각에 순간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대로 엉엉 울어댔어. 스님은 우리들의 땀과 오줌 범벅이 된 온도 안으로 망설이지 않고 들어오셨고 한 명씩 따뜻하게 안아주셨지. 그때 스님의 옷에서 뭔가 그리운 향냄새가 나서 아, 우리 이제 진짜 살았구나.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스님은 아저씨를 불러주셨어. 그렇게 두 분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우리는 전날에 있었던 단독주택으로 가게 되었지. 그리로 가는 도중에 그 큰 절 옆을 지나는데 그때 우리 셋 모두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들었어. 그 비명소리는 갑자기 높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였지. 집 현관에 도착하자 내 귀에 대고 코지가 속삭였어. 야, 아까 그 소리 안주인 목소리 아니야? 설마 싶었는데 확실히 안주인 목소리로 들릴 법도 했어. 하지만 나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현관에서 나온 여자가 엄청나게 불쾌한 표정으로 우리들을 내려다보더니 바로 씻으러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뭐 어쩔 수 없었지. 우리에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났으니까. 그렇게 우리 셋이서 사이좋게 목욕을 하게 됐어. 혼자서 목욕하기는 사실 무서웠던 거지. 목욕하고 나온 뒤 전날에 있던 객실로 들어갔고 거기엔 3명의 이부자리가 펴져 있었어. 일단 피곤할 테니 눈 좀 붙이라는 것 같았지. 여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었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우리는 이불의 얼굴을 파묻고 그대로 정신없이 자게 되었지. 우리는 살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스님께 사건의 진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무서움과 강한 신념이 불러오는 계기적인 현실을 알게 되었지.